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법 카페 온 제 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2월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졸업식이죠. 네. 그러면 졸업식, 코로나 때문에 아마 정상적인 졸업식을 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졸업식에 부모님들이 휴가를 못 낸다라고 했을 때, 연차 휴가가 없다라고 했을 때, 혹시 이제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게 방법들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졸업식 같은 경우에도 뭐 자녀 양육이라든지 뭐 그런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겠죠? 네. 아, 그래요. 가족 돌봄 휴가, 네.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언제부터 이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요. 네. 그러니까 작년 1월이라는 게 코로나 이전인 거죠? 그렇죠. 코로나 이전. 네. 참 다행스럽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코로나 이전에 어떻게 이걸 뭐 예견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가족들 휴가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하는 뭐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족 돌봄 휴가와 또 헷갈리는 내용이 가족 돌봄 휴직이 있을 수 있는데 돌봄 휴직에 대한 개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족 돌봄 휴직은 말 그대로 휴직이에요. 그래서 휴가보다 기간이 훨씬 더 길고요. 휴직은 도입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이 제도가 도입이 돼서 한참 시행 중이고요. 다만 이제 휴가하고 휴직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기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휴직은 90일까지 되지만 휴가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10일이지만 그게 가족 돌봄 휴직 안에 포함되는 10일인 거죠. 그럼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 때나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가족들의 질병, 사고, 그리고 부모님 노령 이 세 가지 사유에 자녀 양육이 추가됐습니다. 언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휴가를 제가 예를 들어 연차 휴가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뭐 며칠 전에 신청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가족 돌봄 휴가는 언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걸까요? 휴가 사유가 발생하면 신청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네.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직전에만 신청을 하게 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일은 주로 이제 긴급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청 제한 없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휴직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장기간 가는데 그거는 좀 사전에 그래도 미리 신청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0일 전에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휴직을 승인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검토라든지 그렇죠. 뭐 대체 인원 채용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이제 준비 과정 예. 이런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무급입니다. 안타깝게도. 무급이죠. 네. 무급이면 우선은 이제 연차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그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무급이지만 그래도 또 뭔가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국가에서 또 지원해준 제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가족 돌봄 휴가를 갔을 때 하루에 5만 원 한도로 해서 열흘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남편분이 5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내분이 50만 원을 받아서 총 이제 100만 원, 한 집에서 20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쓰게 되면 이제 100만 원까지 이제 지원이 되는 이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열흘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뭐 20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20일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였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1년에 열흘 한도로 추가로 이렇게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20일 한도로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작년 9월 달부터 네. 이제 고시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이 고시가 이제 12월 말까지 유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끝났습니다. 끝났죠. 네. 그러면 현재는 이제 열흘까지, 열흘. 20일이 아니고 그렇죠. 열흘까지만 가능하다라는 점. 열흘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가족 돌봄 휴직이나 휴가 기간은 나중에 퇴직금 산정이라든지 뭐 연차 휴가 산정할 때 근속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무급이지만 이게 포함되는 거로 네.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그렇죠. 직접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그거를 근무한 거로 본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주가 가족돌봄 휴가를 부여를 안 했다. 안 했을 경우에 어떠한 이제 처벌이 있을까요? 네, 아무런 사유 없이 그냥 거절했다라고 음. 한다면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법문에 있고 아무런 뭐 벌칙이 없다 그러면 이게 지켜지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죠. 회사에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했는데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게 되면 해고라든가 아니면 뭐 배치 전환을 뭐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지방으로 보내버린다든가 이런 배치 전환을 상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게 되면 회사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더 과태료보다 더 훨씬 센 거네요. 그렇죠. 미부여한 경우보다 불이익 처분하는 경우에 벌칙이 더 세다라는 게 특징적이네요. 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이제 연차 휴가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법적으로 가족 돌봄 휴가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 네. 연차 휴가를 먼저 써야 될까요? 아니면은 가족 돌봄 휴가를 먼저 써야 될까요? 연차 휴가는 1년 연중 동안 이제 어느 시점이나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가족 돌봄 휴가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차 휴가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연차 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연차 휴가가 몇 개 안 돼서 이제 빠듯하다라고 했을 때는 무급이지만 가족 돌봄 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이 수당과 관련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연차휴가 수당을 뭐 이렇게 넉넉하게 정산을 해주는 이런 회사인 경우에는 뭐 무급이지만 저희가 비용 지원을 5만 원, 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고 연차휴가는 별도의 비용 정산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 회사에는 연차휴가 정산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 무조건 연차휴가 먼저 사용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계획이 있어서 연차 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가족 돌봄 휴가를 쓰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연차는 또 유급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보상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족 돌봄 휴가를 먼저 쓰고 연차는 남겨놓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족 돌봄 휴가 2020년 1월부터 도입된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 이제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포인트만 찝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가족 돌봄 휴가가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열흘씩 부여할 수 있다. 열흘.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비용 지원을 최대 5만 원, 그렇죠. 네. 국가에서 해준다. 일에 5만 원, 이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속 연수에 포함이 된다. 예. 요 3가지 내용 이제 확인하시고 우리 연차 휴가와 뭐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가족 돌봄 휴가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는 가족한테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웃음이 나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예,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예.